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희비학을 순화시켜 표현한 인형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음식으로 보는 역사, 그린란드의 전통으로 이누이트의 바다표범 가죽에서 발효된 바다새 요리, 희비학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다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해 드릴 주제 바로 키비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린란드의 전통이 돼버린 그런 음식인데, 이 키비약이라는 음식도 그린란드에서는 진짜 전통으로 전해진 음식이기도 하면서 이 악취가 심한 혐오 음식이기도 한데요. 근데 솔직히 오늘날의 그 악취가 심한 혐오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음식들 중에서 그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알려진 바로 스웨덴의 청어 요리, 바로 수르스트리밍이 가장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 자, 오늘날의 그 악취가 심한 혐오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화장실에 그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좀 떠오르기도 좀 그런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냄새 하면은 이제 수르스트리밍이 유명해졌는데, 이 그린란드의 키비약도 마찬가지로 수르스트리밍 못지않게 진짜 악취가 심한 혐오 음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르스트리밍이나 이 키비약이나 둘 다 저기 북해연안에 있는 저 북쪽의 저 추운 나라에서 만들어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르스트리밍이나 키비약이나 추운 북쪽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저 북해연안에 있는 그런 요리이기도 하고, 두 음식 다 진짜 악취가 심한 혐오 음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악취가 심한 혐오 음식의 양대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이 스루스트리밍 같으면은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반면에 그린란드의 키비약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는 이 스루스트리밍 같으면은 이게 캔에다가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캔에다가 보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제 유통하고 판매하기가 편하게끔 돼 있는데, 반면에 이 키비약 같으면은 이 만드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이게 바다표범 가죽에서 이 바다표범 가죽의 이 바다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다새 중에서 뭐 북극 내조라든지 바다새우라든지 주로 바다새우리를 많이 잡아서 그렇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오늘 뭐 방송에서 자세하게 뭐 알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바다새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다 표범 가죽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바다 표범 가죽에 무려 한 500마리 정도? 몇백 마리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다 표범 가죽에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다 표범 가죽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어느 정도 밀봉해 놓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돌이 많은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다가 이제
돌로 눌러놓고 이제 돌 무덤을 쌓아놓듯이 돌로 쌓아놓고 그 상태로 오래 보관한다고 하는데, 오래 보관해놓으면 못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보관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발효된 상태에서 그렇게 바다 가죽에서 발효된 그 바다새를 이제 꺼내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린란드에서만 그렇게 요리를 해 먹는다 하고, 이제 정작 그 스웨덴의 스루트트리밍처럼 캔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는 요리가 아니다 보니까는 오직 그린란드 내에서만 그렇게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스루트트리밍처럼 그렇게 알려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저 그런 부분은 오늘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이제 그린란드의 전통 음식 키비약에 대해 한번 설명해드려 보자 말이죠. 키비약은 그린란드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으로 악취로 이름이 높으며 먹는 방법이 소위 아스트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 비타민 및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는 이누이트들에게는 거의 필수 음식으로 주로 따뜻할 때 만들어 두었다가 겨울에 먹었으며 결혼과 생일 잔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포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삭힘의 미학 제1부 생존을 위한 음식편에 키비약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지만 키비약도 젊은 층에겐 먹을 게 없던 옛날이면 모를까 요즘은 먹기가 고역이라고 안 먹어서 만드는 사람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기에 만들어 먹는 중노년층도 갈수록 안 먹으니 언젠간 사라질지 모른다고 아쉬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다표범의 내장을 뺀 뒤 그 속에 북극 뇌조나 각시바다 새오리 같은 새를 잡아서 보통 500마리까지 꽉꽉 눌러 넣는다고 하는데요. 새를 넣을 때는 깃털이나 부리 같은 못 먹는 부위도 상관없이 다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배를 꿰매고 최대한 내부 공기를 뺀 다음 꿰맨 부분에 파리를 쫓아주는 바다표범 기름을 바르고 돌로 눌러두거나 땅에 묻어 약 7달 동안 발효시키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간략화되어서 바다표범 대신 두꺼운 비닐봉지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비닐봉지가 찢어질 경우 공기와 잡균이 새어 들어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 새나 잡아다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발효가 잘 안 되는 조류 종류들은 보틀리누스 같은 유해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으며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 8월에 그린란드의 시우라팔룩이라는 57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솜털 오리로 만든 키비약을 먹은 70대 남성과 40대 딸이 사망하고 장례식에서 이 키비약을 대접받아 먹은 사람들 중 약 5명이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환각 증세로 인해 응급 환자를 데리러 온 닥터 헬기에 총을 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그린란드에선
식품 위생 규정이 논의됐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유명한 탐험가인 우에무라 나오미는 북극권을 탐험할 때 장기간 그린란드의 에스키모, 즉 이누이트와 생활하며 키비약을 실제로 만들어 먹어봤다고 하는데요. 각종 일본 만화에서 키비약이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여러 모험기에서 상세하게 언급되며 알려진 바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린란드의 전통 발효 음식, 이제 키비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이 음식으로 보는 역사 같으면은 이미 이전에 이 하우카르틀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그린란드 상어를 이용한 그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서도 이미 이전에 방송을 해드려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하우카르틀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당분간은 저 북쪽에 북해 연안에 속해 있는 이제 추운 북쪽 나라에 관련된 음식을 통해서 당분간 방송해 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미 방송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음식으로 보는 역사에 관련된 주제로는 이제 그렇게 방송해 볼 생각이고요. 사실 알고 보면 저 북해 연안에 속해 있는 그 주변에 그 북쪽의 추운 나라들의 요리해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음식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이 북해 연안에 속해 있는 그쪽 추운 나라에 관련된 음식을 당분간은 방송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